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2022년 12월 달에 본 ITQ 엑셀 기출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그 12월 달하고 올해 봤던 1월 달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2월 시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게 이 시트의 이름을 변경을 하셔야 되죠. 시트 1번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제1작업으로 오타 없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시트 2도 제2작업, 시트 3번도 제3작업으로 이름을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시트의 이름이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제3작업부터 A열의 열너비를 1로 변경해 주셔야 돼요. 1로. 제2작업도 A열의 열너비를 1로. 제1작업도 A열의 열너비를 1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1작업에서 1행부터 3행까지 행 높이를 30으로 지정해 주시고요. 4행부터 20까지는 행 높이를 20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돼요. 행 높이를 20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고요. 저장을 이제 하시면 돼요.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에 들어가셔서 반드시 여기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가 시험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문서 안에 ITQ 폴더에다가 여러분들이 들어가 주셔서 이 파일 이름을 써 주시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내 수험 번호 빼기 이름으로 저장이 다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의 11로 지정을 해야 되고 숫자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맞추기 위해서요. 먼저 전체를 선택을 해주시고 굴림 글꼴에 들어가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요. 크기를 11로 그리고 맞춤을 이 가운데 정렬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테두리를 먼저 좀 그릴 겁니다. 비사부터 제214까지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변경을 해주시고 이 내용을 보고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우리 2월달 문제를 꺼내놓고 12월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이제 보시고 이제 입력을 해주시는데 입력을 하실 때는 이렇게 열 단위로 이렇게 아래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로 입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두 줄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Alt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 아시죠? 한번 요것만 해볼게요. 여기에다 눌러서 활동비를 써야 된다라고 하면 활동비 써주시고 Alt 키를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신 다음에 그 밑에다가 단위 땡땡 원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로 오타가 나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열너비는 입력을 하시면서 열너비가 좁다라고 하시게 되면 보시고 열너비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고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시면 우리 여기에 그 숫자 데이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우리 여기 표시 형식에서 쉼표 눌러주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병합이 안 되어 있죠. 여기 테두리 대각선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더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셀 서식 나오죠. 여기 들어가셔서 이 테두리를 양쪽 대각선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작업을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조건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글씨가 제대로 입력이 되어 있는지 숫자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 조건대로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조건 중에서 지금 첫 번째가 이제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부터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제목, 웹개발 경진대회 신청 현황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요 1행, 2행, 3행 중에서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도형의 육각형이래요.
삽입에 가서 도형으로 가주신 다음에 육각형을 늘려서 1행의 중간부터 3행의 중간에 지열의 중간까지 가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뭐로 바꾸라고 했냐면 채우기가 노란 색깔이에요. 도형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도형 채우기가 노란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꼭 요거 제목에 요 그림자 빠뜨리는 분들 종종 있으신데 요 그림자가 오프셋 아래쪽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아래쪽으로, 여기 오프셋 아래쪽이죠? 여기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서 굴림, 글꽃이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크기가 24예요. 크기 24. 그 다음에 검정 색깔, 그리고 굵게 눌러주셔야 돼요. 굵게. 그리고 정렬을 이렇게 요 맞춤해서 정렬을 가운데 수직 수평을 가운데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가운데로 맞춰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외 개발, 경진대회, 신청, 현황. 지금처럼 이 한 줄로 나와야 되는데 글씨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는 열너비를 좀 좁아서 그래요. 열너비를 이렇게 넓혀주시게 되면은 신청 현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도형의 크기는 항상 여기 B열부터 G열의 중간까지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이 안 나오면 이 도형의 크기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열의 너비를 조절을 하셔서 도형의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제란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결제란을 만들 때는 내용이 없는 거, 이렇게 내용이 없는 아래쪽에다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 두 줄. 네 칸에 두 줄. 그래서 테두리는 우리 모든 테두리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요 아래쪽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K열을 반 정도 줄여주시고요. 요 행은 조금 반 정도 더 넓혀주신 거야. 한 칸만큼 더 넓혀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앞에는 병합을 해야 되겠죠. 네, 병합을 해주시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학인 쓰실 때 학 쓰고 Alt 엔터 눌러서 인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담당, 팀장, 그리고 부장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복사 버튼을 눌러주시면 반짝반짝 빛나죠. 여기에다 이쪽 위에다가 마우스를 클릭을 해놓고요. 붙여넣기에 가셔서 기타 붙여넣기의 그림으로 붙여넣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요 원본은 삭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꼭 지우셔야 돼. 우리 여기 지우개에 들어가서 모두 지우기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요 조건에 있는 요 이미셀까지 했죠. 그 다음에 B사부터 J4까지, B사부터 J4까지, 그리고 어디에요? G14. 근데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G14, 그 다음에 I14 선택하시고 우리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표준색의 주황으로 색깔을 칠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세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 세 개가 틀리시게 되면 함수 문제를 풀거나 2저거 3저거 그 다음에 차트 만들거나 그럴 때 지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개는 틀리지 않게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도 틀리면 안 되겠지만 꼭 좀 신경 써서 작업을 좀 해주세요. 유호성 검사를 이용하여 H14셀에 팀명이 나오도록 하라 그랬어요. H14셀에 누가 팀명이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 요우성 검사는 데이터에 가야지 있죠. 데이터에 들어가서 여기 요우성 검사 눌러주시면 되겠죠. 들어가셔서 요 제한 대상을 뭐로 바꿔야 돼요? 목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꼭 바꿔주시고 요 원본은 지금 누가 나와야 되냐면 팀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팀명이 이렇게 나오게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버튼이 생겨요. 그럼 유효성 검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셀 서식. 요 셀 서식은 HOH12. HOH12니까 이 활동 시간이 있는 이 부분을 말하네요. 그죠? 이 부분에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시간이 나오라고 했어요. 그럼 숫자야. 숫자 데이터니까 당연히 우리 뭘로 하셔야 돼요? 샵, 쉼표, 샵샵 0으로 해야 되겠죠. 문자가 나온다라고 하면 문자는 골뱅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들어가서 셀 서식에 가주세요. 가주셔서 이쪽에 표시형 시계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를 클릭하고 큰 따옴표 안에다가 시간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고 나서는요. 내가 이렇게 입력을 했으면 여기 보기에 나오는 걸 확인하시는 겁니다. 되어 있는지 잘 나왔는지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단위를 넣어주게 되면 오른쪽 정렬했던 게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 부분은 오른쪽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오른쪽 정렬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으로 G5부터 G12는 활동비로 이름을 정의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요 이름 상자에 가서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활동비라고 입력하고 반드시 엔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엔터를 누르고 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활동비로 되어 있는지 잘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 되면 저장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그러니까 한 작업이 끝나면 저장 버튼 반드시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2, 3, 4 작업을 하시기 전에 저희가 먼저 뭐를 해요? 요 조건부 서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이 원래 두 가지 유형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 데이터 막대가 있었고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요즘에 계속 수식을 이용해서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활동 시간이 200 이상 활동 시간이 200 이상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쓰는 거죠. 200 이상인 어디에? 행 전체에다가 파란 굵게 넣어주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중요한 부분에는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는 시험지에 이렇게 표시하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행 전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행 전체 여기를 다 범위를 지정하셔야 돼요. 이렇게 행 전체를 다 범위를 지정하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세규칙에 수식을 사용하는 이 곳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 시간 이거예요. 활동 시간을 눌러주시고 얘는 뭐만 열만 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F4를 두 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셀 주소의 형식이 바뀌죠. 그래서 두 번을 눌러서 열을 고정. 행은 고정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HO, HU, H7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200 이상이라고 했어요. 200 이상. 200 이상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서식에 들어가서 굵게 그리고 뭐로 바꿔야 돼요? 파랑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굵게 파랑.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200이 넘어가는 시간에만 이렇게 파란 색깔로 나타났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함수를 먼저 풀지 말고요. 우리가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시고 다시 와서 함수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2작업을 한번 볼까요? 2작업에 있는 내용은 지금 어떤 게 나왔냐면 필터 및 서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달에는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왔고 작년 12월에는 필터 및 서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1을 복사해서 제2작업 시트에 B2 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제1작업에서 B4부터 H12까지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죠? 그리고 제2작업에 들어가셔서 B2 셀을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요 모두가 선택이 되어 있으시면 됩니다. 연럽이가 이렇게 안 맞아 있으면 조절을 좀 해주셔야 돼요.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볼까요? 고급 필터. 지원 분야가 교육이거나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이거나라고 했어요. 이거나라고 하는 거 뭐예요? 5R입니다. 5R이면은 다른 행위예요. 그죠? 얘가 조건 하나. 여기 활동비가 19만 원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 하나. 그리고 뒤에 누구만 또 출력하라고 나와 있죠? 요거 하고 난 결과를 팀명 요거만 남겨놓고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문제를 끝까지 읽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조건을 한번 써볼까요? 어디에다가? B14 셀에다가 써주셔야 됩니다. 그럼 B14에다 클릭해서 먼저 필드명 먼저 는 지원 분야 클릭하고 엔터. 다시 는 이번엔 누구예요? 활동비 단위원 클릭. 이렇게 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쵸?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는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지원 분야가 누구요? 교육. 이거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쓰면 안 되고요. 아래에다 써야 돼요. 여기다 쓰게 되면 이면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에다 쓰시고 19만 원 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시, 100, 1000만, 10만 원. 이게 조건이에요. 본인들이 조건을 써놓고 나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지원 분야가 교육이거나 활동비가 19만 원 이상. 맞죠? 그쵸? 그러면 이제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이 목록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들어가서 요 고급 필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다른 장소에 복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하시고 목록 범위는 이 부분. 여기 맞아요. 그죠? 조건 범위는 여기. 우리가 열심히 써놨던 이 부분이 조건 범위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복사 위치는 어디로 하라 그랬어요? B18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클릭해 주시면 되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왔죠? 그런데 여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팀명은 있어야 되는데 코드는 필요가 없네요. 그럼 범위 지정하고 팀명은 있어야 되고 지도교수도 있어야 되고 지원 분야 신청일이 필요가 없네요. 활동비 있어야 되고 활동시간 있어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남겨두고 얘네들은 남겨두고 없는 것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우리 홈에 가면 한 번에 지울 수 있는 거 있죠? 지우개, 모두 지우기.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이렇게 범위 정해서요. 가장자리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옮겨요. 여기도 다시 한번 옮겨서 B2에다가 남겨두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시게 된 필터링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표서식을 넣어주라고 했는데 고급 필터의 결과셀. 고급 필터의 결과셀은 이거를 말하는 거죠. 체육이 없음으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럼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요거 자꾸 체육이 없으면 안 하고 표서식을 넣는데 체육이 없음으로 지정하시고 나서 표서식에 들어가서 보통 5번 넣으라 그랬죠? 이쪽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보통 5번으로 넣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보통이 요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얘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요 가서 여기 갖다 놓으면은 요 표 스타일 보통 5번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리글 포함까지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머리글행 줄무늬를 적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적용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제2작업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필터 및 서식이 나올 수도 있고 목표가 찾기 및 필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을 잘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제3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제3작업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피벗 테이블이 있고 아니면 정렬 및 부분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내가 잘 풀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제1작업에다 갖다 놔주시고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피벗 테이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꼭 만드실 때 어떻게요? 행열 값순으로 행열 값순으로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요것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문제를 보고 어떤 게 행인지 알아야 돼요. 얘가 활동 시간, 얘가 행, 지원 분야, 얘가 열이에요. 얘가 열. 값은 두 개가 나와요. 이렇게. 팀명의 개수와 활동비의 평균. 요겁니다. 그 문제를 받으면 이렇게 표시하세요. 문제 풀면서 얘가 행이구나, 얘가 열이구나, 얘가 값이구나. 이렇게 표시하시고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1작업에서 B사부터 HCB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있어요.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면 표 범위는 이미 지정했기 때문에 놔두시면 되고 우리는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이미 있는 거에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제3작업의 B2예요. 이 B2까지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3작업의 B2라고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부분. 오른쪽 화면에 이 피벗 테이블 필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고 여기에 행, 여기에 열, 여기 값. 이쪽에 나와 있는 필드명을 행, 열, 값 순서대로 드래그해서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행이 활동 시간이라 그랬죠? 이 활동 시간을 끌고 여기 행에다가. 그럼 바꿔주면 요 이름을 그대로 요 행 레이블에다가 써주셔야 돼. 왜?
여기 보면 활동시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써주셔야 돼요. 활동시간이라고. 그 다음 열에는 아까 지원 분야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열. 그럼 이쪽에 또 열이 여기 지원 분야. 요거 이름을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셔야 되겠죠? 지원 분야. 그리고 갑에는 두 개였어요. 팀명의 개수. 여기 개수라고 나와 있죠. 그 놔두면 되고. 그 다음 활동비의 평균이래요. 활동비의 평균 요 아래쪽에다 넣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합계라고 나와요. 문자 데이터는 개수로 뜨고요. 숫자 데이터는 합계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바꾸셔야 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요 부분에서 여기를 눌러서 값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셔도 되고 똑같습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함수를 여기서 평균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서 평균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기 사용자 지정 이름이 함수를 바꿔버리면 요 뒤에 있던 단위원이 빠져버려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문제에 보면 평균 땡땡 활동비 가로 안에 단위원으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셔야지만 이게 바뀝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1번이 다 된 거예요. 2번에 보면 활동 시간을 그룹하라 그랬고 첫 번째, 그 다음 지원 분야를 정렬하라고 나왔어요.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활동 시간을 요거죠. 그룹 지정하라는 거.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죠? 요거. 그러니까 어디에서 활동 시간 아무 데나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지정해요. 그러면 시작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 그다음 끝값은 여기 300이잖아요. 300. 그리고 단위값은 1에서 100일이 됐죠? 그러니까 거꾸로 빼보면 100이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단위값은 10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같아야 돼. 그죠? 여기에 날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룹에 여기 날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연도냐, 월이냐, 일인지를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지원 분야, 여기 지원 분야를 정렬하래요. 정렬을 하면 이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정렬을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봐야 되는데 문화가 먼저 왔으니까 내림차순이겠네요. 문화, 교육, 건강 이렇게 왔겠죠. 그리고 여기 부분에 보면은 네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춤, 빈 셀은 별별별, 그리고 행해총합계 빈 셀은 별별별, 그리고 행해총합계 지우라고 하는 거는 피벗 테이블 옵션에 가서 해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는. 그죠? 피벗 테이블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은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피벗 테이블 옵션이 나와요. 여기 들어가서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의 가운데 맞춤. 요 빈 셀 표시라고 나와 있는 곳에서 별을 몇 개 넣었어요? 2개. 그리고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시게 되면 뭐를 지우라고 했냐면 행계총합계를 지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워주시면 돼.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머지 사항 출력에 맞게 작성하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런 별별별이 가운데에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 숫자에 천 단위 기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요 안에 있는 데이터들만 범위를 지정하셔서 표시 형식의 천 단위 기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게 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죠? 이 밑에 있는 숫자들이 만약에 안 맞는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피벗 테이블이 잘못된 것보다는 일작업에 있는 데이터가 잘못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의 숫자가 틀렸을 경우가 많아요. 그럼 숫자를 수정하시고 제3작업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고침을 눌러주시게 되면 적용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숫자들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저장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4작업의 차트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차트 하실 때는 범위 지정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죠. 범위 지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범위를 지정을 할 때는 이렇게 가로축에 있는 내용하고 요 범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1작업에 가셔서 지금 보면은 범위에 있는 게 활동시간하고 활동비잖아요. 그럼 활동시간하고 활동비니까 요거 두 개예요. 그죠? 요 두 개랑 그 다음에 지혜의 셈이라고 하는 게 팀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팀명을 먼저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활동비, 활동시간, 지혜의 셈
이렇게 천천히 요거 차트의 범위를 지정할 때는 요 가로축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메타, 비례, 건강, 자가진단, 늘 탐구, 그리고 코로나19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삽입에 들어가셔서 요 차트에 있는 요 세로막대형, 2차원 세로막대형에 있는 묶은 세로막대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무슨 계열 나온다 그러면 범위가 잘못 지정이 된 거야. 그럴 때는 한번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우시고 다시 범위 지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차트 이동 가야 되겠죠? 차트 이동에 가서 새 시트, 제 4작업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차트도 하실 때는 요 번호 순서대로 꼭 풀어주셔야 돼요. 지금 요까지 나왔다라는 건 1번, 2번, 3번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차트 디자인 도구에 레이아웃 3번, 1번으로 바꾸라 그랬거든요. 여기 가서 레이아웃 3번, 요 스타일 있죠? 여기 펼쳐서 1번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영역 서식에 차트 전체 글꼴이 굴림의 10일입니다. 홈에 가서 굴림의 10일 바꿔주시고 굴림의 10일로 바꿔주시고 채우기 효과 서식에 가서 해야 되겠죠?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질감을 이렇게 파랑 박엽지로 여기 이제 분홍 박엽지 파랑 박엽지 있어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에요. 이 그림 영역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5번이 완성이 된 거고요. 네, 6번에 차트 제목입니다. 6번에 이 차트 제목은 글꼴이 굴림의 굵게 20이 있고요. 뒤에 보면 채우기 흰색, 테두리가 나와요. 이 테두리는 검정이에요. 더 채우기는 흰색, 테두리는 요 검정. 여기 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이걸 누른 거예요. 여기 눌러서 검정으로 바꿔주시든가. 그리고 홈에 가셔서 굴림 되어 있고 굵게, 요 굵게죠. 굵게 크기 얼마예요? 20입니다. 20.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교육 및 건강 분야 경진대회 신청 현황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6번도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7번에 보면은 활동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고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주고 나서 꼭 보조축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이럴 때는 지금 활동비야. 활동비가 이 색깔이네요. 그죠? 이 색깔이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눈에 잘 띄는 계열을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들어가서 누구를 활동비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그리고 나서 보조축을 눌러주셔야 이렇게 여기가 기본축 이쪽이 보조축이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표식을 세모 크기 10으로 바꾸래요. 표식이 요런 게 표식이에요. 요게 모양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요 채우기 여기 채우기 여기로 가시면 여기 표식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요 표식을 눌러주게 되면 표식 옵션이 나오죠. 여기 기본 제공에 들어가서 네모, 마름모 뭐 이렇게 세모도 있고 원도 있죠. 근데 지금 어떤 걸로 하라 그랬냐면 세모의 크기 10이에요.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넣어주라 그랬어요. 여기 레이블 값. 요 레이블 값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이거. 그래서 어디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메타, 미래에 해당이 되는 이 부분이죠. 얘를 한 번 더 클릭하고 클릭을 해주시고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레이블 바깥쪽 끝에 위치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눈금선에 있는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바꾸래요. 이게 눈금선.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동글동글 나와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을 대시가 종류예요. 얘를 뭐로 바꿔요? 파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먼저 기본 축부터 0, 50, 250 맞아요. 그러면 보조축을 보게 되면은 여기 밑에 하이픈으로 되어 있는 거 맞고 최대가 또 다르고 주 단위도 다르죠? 그럼 더블 클릭해서 변경하시면 돼요. 숫자에 더블 클릭해서 여기 축 옵션 여기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이 30만 원이에요. 일시, 100, 1000만, 10만 그리고 기본이
여기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10만 원이죠. 일시, 100, 1000만, 10만.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번이 다 됐어요. 이 7번을 해결을 하셔야 이 출력 결과의 모양이 내가 만든 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법내명. 요 법내명이 지금 보면은 활동 시간은 맞는데 활동비가 두 줄이 아니라 한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요 활동비 얘를 선택을 하고 바로 편집으로 가주시면 돼요. 가서 똑같이 활동비 가로 열고 단위 땡땡 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되고 도형에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서 넣으래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거 잘못 선택했네요. 그죠? 다시요. 모서리가 둥근 요거네요. 그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방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방향을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요건 요 스타일에 들어가서 맨 첫 번째 거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그 위치만 정렬만 맞춤만 가운데로 맞춰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최대 활동 시간 이렇게 너무 좀 크게 한 것 같네요. 너무 또 줄이면 이게 안 보여. 그죠? 요거를 잘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 나머지 사항은 출력에 맞게 작성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우리 테두리 여기 이렇게 테두리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네 군데를 검정색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서식에 가서 검정 눌러주시고 검정 이 부분도 검정 눌러주시고 이 부분도 검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저장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거 먼저 안 바꿨네요. 이 사작업이 이렇게 앞에 있으면 안 돼요. 끝으로 맨 끝으로 이동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제1작업 이 시트의 순서는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 순으로 와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1작업에 가서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으로 돌아가 주셔서 함수 이제 6번부터 그래서 거꾸로 6번부터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활동 시간이 H14셀에서 선택한 팀명에 대한 뭐예요? 활동 시간. 팀명에 대한 활동 시간을 여기서 팀명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쪽에 활동 시간이 나오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브이로그 함수에 들어가 주시고요. 첫 번째 칸은 요 H14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요 H14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은 어디가 돼요? 팀명에 대한 뭐예요? 활동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 활동 시간이 지금 몇 번째 열에 있냐면 1, 2, 3, 4, 5, 6 열번호 6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되니까 0번을 꼭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브이로그업에서 보면은 첫 번째는 요소검사가 있는 셀 H14셀 마지막은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니까 0이고 요 범위는 팀명에 대한 활동시간 그리고 요 콜 열번호는 이 활동시간이 있는 그 열번호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은 152가 나옵니다. 얘는 이렇게 오른쪽 정렬해 주세요. 천단의 기호 눌러주셔서 그 다음에 5번 문제 최대 활동비를 구하라고 했어요. 정의된 이름을 꼭 이용을 하라 그랬죠. 여기 정의된 이름 그래서 활동비가 들어가야 되고 주어진 함수가 라지예요. 최대를 구하라고 했는데 맥스가 안 나오고 라지가 나왔다라고 하면 몇 번째로 큰 거? 제일 첫 번째로 큰 거를 구하시면 되겠죠.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라지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다음 첫 번째 요 범위는 어디? 활동비가 있는 곳. 그러면 이 활동비라고 이렇게 떠야 돼요. 그죠? 그리고 몇 번째로 큰 거? 첫 번째. 이렇게. 그리고 형식 우리 천단의 기호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거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6번, 5번은 여러분들이 꼭 해결해 주셔야 되는 함수입니다. 4번 문제. 4번 문제는 지금 보시면 문화 분야의 신청 건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화 분야가 여기 문화 있잖아요. 여기 지원 분야에 있는 이쪽에 이 지원 분야에서 문화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뒤에다가 요 건을 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count if가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 가셔서 count if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count if 들어가 주셔서 지원 분야가 있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곳에 조건 범위 그리고 조건에다가는 뭐라고 쓰면 돼요? 문하라고 쓰시면 되지.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뒤에다가 건자를 붙여야 됩니다. AND 연산자 이용해서 뒤에다가 건을 넣어 주셔야 돼요. 건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오른쪽 정렬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교육 분야 이 조건이겠네요. 앞에 나오는 게 조건이라 그랬어요. 평균 활동 시간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거지. 근데 평균을 올리면서 정수로 표기하라 그랬어요. 정수로 표기로 하라고 했다는 건 자릿수가 뭐예요? 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림이니까 라운드업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D 에버리지 조건에 맞는 평균. 그러면 먼저 뭐부터 들어가야 돼요? 라운드업부터. 라운드업부터 들어가 주시고 정수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릿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넘버라고 하는 이 어떤 수 구한 거를 정수 처리하라는 거죠. 여기에 바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D 에버리지가 들어가야 돼요. 더 D 에버리지 함수, 요 D 함수잖아. D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 교육 분야 여기죠. 활동 시간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평균을 계산해야 되는 건 활동 시간이죠. 1번, 2번, 3번, 4번에 있으니까 여기가 4.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조건이죠. 조건 범위. 근데 조건 범위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교육. 이렇게. 그 D 함수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답이 원래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뭐가 있어서 라운드업이 있어서 정수 처리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6이 올림수가 되긴 하네요. 그죠? 올림수가 아니더라도 라운드업은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181이 답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여러분들 그 밑에 1번, 2번을 제외한 3, 4, 5, 6번에는 브이루거 그 다음에 기본 함수 중에서 맥스, 민, 라지, 스몰 그 카운트 if나 썸 if 그렇지 않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이렇게 주로 나온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함수만큼은 꼭 숙지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문자 발송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신청일의 요일이 평일이면 어떻게 하래요? 신청일에다가 플러스 3일을 해주고 주말이면은 신청일 플러스에다 5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신청일이 있잖아요. 요게 요일이 평일인지 아니면 평일인지 아니면은 주말인지 이걸 따지라고 하는 건데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위크데이라고 하는 이 함수가 이 특정 날짜를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변환해주는 함수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위크데이에서 쓸 수 있는 리턴 타입은 1번, 2번, 3번이 있는데 주로 저희가 2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 2번을 썼다라는 건 뭐냐면 리턴 타입의 2번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밸류 1번의 요 1이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이 월요일부터. 그러면 1이 월요일, 5번까지는 월화수목 금토일이니까 여기 금이고 6번, 7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말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주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문자 발송일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추주로 가는 거예요. 가면 여기 인덱스 넘버는 그냥 이거를 클릭하면 숫자가 너무 커져요. 너무 크니까 이 숫자를 1부터 7까지의 숫자를 변환하기 위해서 위크데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위크데이 KDAY 써주시고 요 신청일에 우리가 리턴 타입을 여기서 몇 번으로 써요? 2번으로 적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이 위크데이 함수를 잠깐 가서 보시게 되면 요 리턴 타입이라고 나와 있는 요 2번은 일요일이 1번으로 시작하고 토요일이 7까지의 유형은 1번 유형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2번으로 적었단 말이에요. 그럼 월요일이 1번부터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일요일이 7이에요. 그러면 토요일은 6번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가서 얘가 4번이 나오면 여긴 밸류 4번으로 가야 되는 거고 얘가 5가 나오면 밸류 5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밸류 1번은 평일이죠. 월화수목 금토일이니까. 그래서 보통 위크데이가 나오면 여기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쓰는 게 나오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평일이 되면 신청일에다 플러스 3일을 하래요. 요 신청일에다가 플러스 3. 그냥 해주시는 거야. 여기도 신청일에다가
플러스 3. 다 써야 되겠죠? 얘도 신청일에다가 플러스 3. 4번도 마찬가지예요. 신청일에다가 플러스 3을 적어주셔야 되고 이게 저절로 안 생기면 탭키를 눌러주면 저절로 생깁니다. 신청일에다가 여기를 또 어떻게 해요? 신청일에다가 플러스 3을 해주시면 돼. 그런데 밑에 이제 6번부터는 여기가 월화수목금이었고 얘가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에요. 주말이란 말이에요. 주말은 신청일에다가 얼마를 더하라고 했냐면 플러스 5일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신청일에다가 플러스 얼마를요? 5일을 더하라고 하는 뜻이야. 그래서 월화수목금요일까지는 신청일에 플러스 3일, 주말이 나왔을 때 5일을 더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는 표시 형식에 이게 일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얘를 날짜로,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게 되면 얘는 지금 평일이었으니까 3일을 더하니까 4일이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고 나머지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면 돼요. 샵샵샵이 나왔는데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꼭 이렇게 넓혀주셔서 데이터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12월 달의 문제 중에서는 요게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보시게 되면 1번은 지원 분야라고 하는 게 여기 있죠. 얘가 교육이면 민수진, 건강이면 변정훈, 문화이면 신동진으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if 함수에서 if 함수의 개수는 출력돼야 되는 거 민수진, 변정훈, 신동진 3개가 출력이 돼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2를 하게 되면 if의 개수가 나와. if가 2번 들어가야 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왜? if 함수는 이렇게 들어가면 3칸이 나오잖아요. 맨 위에 여기 조건식이 맞으면 참값, 거짓값인데 여기다 민수진 쓰고 여기다 변정을 쓰게 되면 신동진은 못 쓰잖아요. 그래서 if 함수가 한 번 더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if의 개수는 출력돼야 되는 것에다가 마이너스 2를 빼주면 그게 if의 개수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if에 들어가서 if 함수에 들어가서 조건식은 셀 주소 부동호 값이잖아요. 그죠? 셀 주소 누가 돼야 돼요? 지원 분야가 교육이면 얘가 조건이야. 지원 분야가 교육이면 이면이라고 하니까 같다라는 기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원 분야가 누구이면 교육이면. 근데 문자 데이터는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교육이면 누구래요? 민수진. 그리고 여기다가 변정은 쓰고 싶지만 신동진 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if로 추가를 여기서 들어가시는 거야. 그럼 다시 if 함수 세팅이 됐죠? 여기에는 if, 여기 지원 분야가 교육이면 민수준으로 가잖아요. 근데 교육이 아니야? 그럼 여기서 다시 비교하는 거죠. 이번에는 누구이면? 이번에 건강이면 누구래요? 변정훈. 그렇지 않으면 신동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되면은 요 조건으로 가는 거고요. 이게 아니야? 그러면 여기 와서 비교하겠죠? 그럼 일로 가는 거예요. 얘도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신동진이 출력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아래로 채우기 핸들 해주시면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 풀고 나면 마지막으로는 안쪽에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셔서 테두리를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2월달 그 2월에 시험을 지금 앞두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2월 요거 11일 날 시험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적어도 올해 1월달 문제, 그 다음에 작년 마지막에 치러져 있던 12월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문제를 시험을 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수는요, 여러분들 브이루거, 그 다음에 맥스, 민, 라지, 스몰 기본 함수, 그 다음에 카운트 if나 썸 if 둘 중에 하나. 두 개가 다 나온다 그러면 평균을 구하라고 나오니까 카운트 if 나누기, 그러니까 썸 if 나누기 카운트 if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D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조금 내가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추주나 if 함수를 좀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